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단아 200문제 오늘은 19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예, 그렇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제공해야 됩니다.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2등 하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이 차순위 매수 신고할 실익은 별로 없죠. 좋은 물건은 2등에게 기회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3번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재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해서 X입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 할 수 있는 거 7가지를 적어놨는데요. 할 수 없는 게 뭐 있습니까? 소송 내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할 수 없고요. 매수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것,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내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92번입니다. 교육제도 틀린 것입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오죠.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1번 실무교육의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지급윤리 등이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초보자들에게 하는 거니까.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그리고 직업윤리고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상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다 같이 들어갑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원이죠. 그 100만원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죠.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원이다 할 수 있지만 왜 이 100만원 개별 기준의 2분의 1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150만원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500만원 과태료 내는 것은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나머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돈이 개업공개사보다는 더 많잖아요. 자, 다음은 1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 신청 시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 있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3번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도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죠? 암기 프린트 51번에 원본 4번 제출하는 거 50개 정리해 놨습니다. 자, 다음은 19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는 자격만 취소하고 징역 벌금은 없죠. 그리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만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에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하면 X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환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정보 거짓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 공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5번, 6번에 있으니까요. 꼭 비교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5번입니다. 분묘기지권, 분묘에 대한 것인데요. 타당성이 없는 것, 틀린 거네, 틀린 것. 기억, 분묘를 설치하면서 평장, 암장의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맞죠? 평장, 암매장하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디귿,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분묘 기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즉 타주 점유입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지 그 분묘가 있는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자주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된다. X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5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지상권의 경우 최단기 존속기간 경구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이 분묘가 특수공작물입니다. 그래도 5년이 아니라 봉제사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이 미엄이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사들 소수견해입니다. 다수견해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답니다. 즉 이 판례를 보면 1995년도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현재 2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될 당시에는 20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20년이 지났다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라고요. 이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최근에. 자, 그래서 비읍 틀렸고 시옷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예,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지급을 해야 되고요. 시효취득이 아니고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해놨다가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서 분묘기지권이 생겼다면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